그러면 이제 OSI 7계층을 뭐 아시겠지만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있겠죠. 그렇죠? 그럼 혹시 뭐 각 계층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을 할까요? 못 하나요? 어때요? 기억을 해요? 오, 예, 좋습니다. 그럼 7계층이 뭔가요? 응용계층. 그러면 6계층은 표현계층. 예. 5계층은 세션계층. 예. 또 4계층은 예? 네트워크계층이요. 네, 그거는 예 조금 다른 계층이긴 합니다. 혹시 아는 학생? 예? 사계층이 뭐 전용이라나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사계층이 전용 아니었습니까? 4계층이요. 전송. 예, 예, 한 글자 맞았습니다. 3이 그 데이터 링크. 예, 여기가 전송 계층이죠. 그 다음에 3계층이 데이터 링크. 데이터 링크. 데이터 링크는 네트워크. 예, 여기 네트워크입니다. 예, 아까 예, 이하진 학생이 했던 여기 네트워크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가 데이터 링크죠. 마지막으로 1계층이 물리. 예, 물리 계층이 있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어제죠. 어제 했었던 그 네트워킹 기초는 저걸 다 다뤄요. 전체를. 그러니까 네트워킹 전반적인 그 흐름을 다 이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게 이제 어제 과목이었다면 그 오늘 과목은 뭐 이론적인 것도 좀 하고 분석도 하겠지만 주로 할 것이 이제 서비스의 제공 관점입니다.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의 제공 관점. 그야말로 서버 구축이죠. 서버 구축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서버라고 한단 말이죠. 네. 여기에 뭐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에도 있습니다만 서버라는 거는 이제 뭔가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한다. 거죠.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자원도 뭐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죠. 예를 들면 여기서 자원이라 함은 물리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서비스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왜 그 클라우드 디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물리적인 자원이죠. 어떻게 보면 저장 장치를 이제 제공하는 거니까. 그 반면에 뭐 요즘 여러분들 많이 쓰지만 뭐 챗GPT나 이런 것들은 뭔가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죠, 그죠? 이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도 일종의 자원인 거죠. 서비스로서 이제 자원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자원이나 또는 이런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서버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두는 거는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분석보다는 실제로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어느 계층일까요? 과연 1계층에서 7계층 중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계층에 가까울까요? 실제 어떤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 또는 뭐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저기서 1, 2, 3, 4, 5, 6, 7 4계층. 4계층은 전송계층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상 서버랑 윈도우 서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주고받는 건 어쨌든 될 거고 주고받는 건 알아서 될 거고
초점 주는 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것이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서비스 방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뭐 챗GPT 같은 것도 서비스고, 또 구글 검색도 서비스고, 뭐 또 유튜브 이런 것도 서비스잖아요, 그죠? 이런 서비스들에 관련된 거는 과연 뭐 그러니까 유튜브도 영상, 뭐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그다음에 챗GPT는 어떤 그 뭐 내가 챗을 보내면 저기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죠. 결국은 내 물음에 대한 답. 또 뭐 구글 메일이면 내가 구글 메일을 전송하면 또 상대방이 그 메일을 읽을 수 있고, 그냥 메일 컨텐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걔네들은 전부 다 왔다 갔다 해요, 그죠? 동영상도 왔다 갔다 하고, 챗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메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건 다 공통적으로 이미 이루어지는 거고, 소위 그것들은 그냥 배달 시스템이죠. 배달 시스템.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대상은 배달 시스템이 배달하는 무언가죠. 예를 들면 짜장면이든 아니면 치킨이든 아니면 뭐 인터넷 어디에서 구매한 뭐 신발이든, 그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뭘까요? 그렇죠. 응용계층이죠. 응용계층. 내가 원하는 어떤 컨텐츠 서비스들, 어떤 컨텐츠이든 어떤 서비스이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전송은 다 어떻게든 그 운송 시스템은 돼 있어. 배달 체계는 다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체계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를 전달해 줄 거냐, 그 서비스 관점을 보는 거죠. 우리 그걸 실질적으로, 그게 이번 학기에 할 일이고, 주로 그러니까 이 응용 계층의 다양한 그야말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 꼭 애플리케이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제 개입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입이 되긴 되는데 우리는 신경을 안 쓰고 이미 소프트웨어들이 다 이런 기능들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화돼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메일 서비스,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메일을 작성을 해서 던지면 그쪽에서 메일을 전달해 주는 그런 것들은 다 소프트웨어로 돼 있단 말이죠. 애플리케이션들이. 우리는 그럼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그러면 제공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저런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필요한 그런 방법에 따라서 그런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느냐 하는 세팅, 설치와 세팅 쪽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버를 구축한다. 그럼 여기다가 메일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메일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고받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구글을 거치지 않아도 이 메일 서버를 가지고 이 메일 서버에 가입자들이 메일을 서로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거를 구축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프로그램은 패키지화 돼 있어요. 서버 프로그램들이. 그걸 이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죠. 네.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 하는 거죠. 그럼 뭐 메일뿐만 아니고 뭐 또 어떤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웹 서비스죠. 뭐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들이라는 게 전부 다 웹 기반으로 서비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웹 기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 응용 계층에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설정하고
운영할 것인지 요쪽에 이제 초점을 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가나요?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심플한 예로 또 이것도 우리 이 클래스도 이게 웹 기반 서비스예요. 웹 기반 서비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클래스 서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클래스 서버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소프트웨어가 돌고 있어요. 무슨 소프트웨어가 돌고 있냐? 웹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돌고 있죠. 그래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면 그 컨텐츠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죠. 뭐 사실은 대부분의 서비스는 웹을 통하고 있죠. 지금 인터넷에서 통신을 통해서 제공한 서비스. 뭐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또 챗 서비스도 그렇고 AI 서비스도 그렇고 또 뭐 심지어는 지도 같은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그렇고 또 뭐 유튜브 등등 또 메일도 그렇죠. 구글 메일도 대부분 뭐 브라우저 띄워서 많이 보죠. 그죠? 그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웹 기반으로 창구로 보여주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것만 있냐? 그렇지 않다 이죠.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히 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몇 가지 모든 걸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해보도록 이번 학기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없나요? 뭐 일단 강의 계획서 상에서는 네 그러하고 그 각 주차별 내용은 또 파워포인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 계층의 서비스 소프트웨어들을 그러니까 컴퓨터 VM이죠. VM을 구축을 해서 VM에 설치하고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제공하는 것을 이용을 해보면 실습으로 그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룰 건데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은 아까 서버가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장치,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이제 장치죠. 컴퓨터죠, 결국은. 그럼 컴퓨터만 가지고 이게 서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서버죠. 서버라는 기계를 갖다 놓고 저기다가 그냥 윈도우 깔고 웹브라우저만 깔아서 거기서 웹서핑만 하면 걔는 서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뿐이죠. 그렇게 뭐 웹브라우징을 한다. 이 서버에서 여기 모니터를 달아가지고서 그래픽 모니터 좋은 거 달아서 여기서 앉아서 뭐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크롬으로 구글 사이트 접속해서 뭐 검색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그런다면 얘는 서버가 아니죠. 네. 뭐가 되냐?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뭐냐?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녀석을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자원이라는 게 결국은 서비스가 되겠죠. 서비스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서비스의 대상은 디스크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들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 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뭐 구분을 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로는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이 벌어진다는 게 결국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보통 클라이언트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
PC라든가 아니면 뭐 태블릿이라든가 뭐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서버에 접속을 많이 하죠. 대부분.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러면 서버가 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심지어 휴대폰에도 서버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휴대폰에 그 파일 서버를 설치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PC를 가지고서 그 휴대폰에 그 파일을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휴대폰에 있는 뭐 여러분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폴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뭐 예를 들면 카메라에 파일이 저장돼 있는 DCIM 폴더라든가 아니면 파일 다운로드 받는 다운로드 폴더라든가 이런 폴더들이 있을 텐데 휴대폰에도 보면 파일 관리자 들어가면 폴더들이 보이죠, 그죠? 그 폴더들 안에 있는 파일을 접속해서 뭐 다운로드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파일 서비스 관점에서 서버가 되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기가 무엇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서버냐 아니면 클라이언트냐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강의 계획서 상에서 이 내용 중에서 질문 있을까요? 설명한 내용 중에 뭐 평가 방법이라든가 수강 안내라든가 이거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보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험이요. 예.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그냥 문제 그 주관식으로 해서 뭐 주로 주관식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주관식은 뭐 서술형이 아니고요. 대부분 단답형입니다. 특히 이제 이 과목은 좀 실무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명령어를 묻는다거나 아니면 그 명령어를 실행할 때 필요한 뭐 대상의 파일이 무엇인지 묻는다거나 또는 코드에다 빈칸 뚫어놓고 그 빈칸을 뭐 넣어라 이런 식으로. 예, 빈칸 그러니까 어떤 기다란 명령어에 빈칸을 놔둘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파일명에 빈칸을 놔둘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빈칸들이 많이 있어요. 단답형으로 묻는 것들이 그리고 많습니다. 네. 혹시 실습 및 과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실습 및 과제요. 예. 실습은 수업 시간에 이제 서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리눅스에서의 작업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실습이고 그것들을 작업한 내역을 그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어떤 작업들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뭐 서버 구축에 관련된 일련의 작업들을 이제 과제로 해라. 그렇게 해서 해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작업들을 실행한 내역들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 결과를 이제 제출을 하면 되죠.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그래서 사실 지난 학기에 시스템 운영을 들은 학생이라면 아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두 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겪어봤을 테니까 그 정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건데요. 네, 일단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뭐 흐름을 또 한번 보자면 이런 거죠. 모든 그 서비스는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일단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해서 요구를 하죠. 요구. 우리가 그걸 이제 리퀘스트라고 그러죠. 야, 뭐 이런 거를 달라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리퀘스트다. 그럼 그 리퀘스트를 이제 서버가 분석을 하겠죠. 도대체 저 녀석이 뭘 달라는 거야? 뭘 해달라는 거야? 하고 이제 리퀘스트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서 분석을 하고 우리가 그 분석 과정을 파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들어온 그 리퀘스트 문장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를 보고 이러이런 걸 해달라는 거구나 또는 이러한 것을 달라는 거구나 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안에서 뭐 처리해야 될 게 프로그램을 돌릴 게 있으면 돌리고 예를 들면 뭐 AI 같으면 뭐 뭔가
뭐 물어보는 걸 했으면 그 물어보는 데 대한 답을 열심히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처리한 답을 만들면 그 답을 이제 뿌려주는 거죠. 클라이언트한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리스폰스다 보통 처리해서 보내주는 리플라이 또는 리스폰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서버를 구축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들은 어차피 내부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처리할 거고 리스폰스를 보내줄 수 있게 얘네들을 세팅을 하는 것이 이제 서버 구축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서버들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서버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요즘 최근에 또 특히 많이 이제 계속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뭐 전통적인 서비스들을 조금 이제 나열을 해봤고요.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셀렉트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주 그 원초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설명한 DNS라고 하는 서버입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름 서버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워서 어딘가에 접속을 할 때 보통 이 브라우저 띄워서 매일매일 접속하는 제일 첫 사이트는 어디입니까? 구글 아닙니까? 구글입니다. 네, 구글이에요. 네, 구글은 보통은 이제 홈페이지로 이렇게 바로 브라우저 뜨면 구글이 뜨게 해놓은 경우가 많죠. 예. 그죠? 말고 여기서 처음 접속하는 데는 보통 어디예요? 네이버. 네이버도 있습니다. 네, 네이버 많이 접속을 하죠. 그럼 네이버 접속 여기서 어떻게 하나요? 검색해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네이버라고 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네이버라고 하면 이렇게 네이버로 바로 접속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구글 검색 결과로 여기 네이버가 뜨죠. 그죠? 여기를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나요? 보통? 바로 가기를 해놓는다. 네. 뭐 일단 한번 가고 나면 여기에 별표 눌러서 바로 가기를 해놓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뭐 이클래스 동양미래대학교 홈페이지 또 우리가 네트워킹 기초에서 갈 사이트인 시스코 네트워킹 이런 데를 바로 가기를 해놔서 뭐 요 버튼을 눌러도 되긴 돼요. 어쨌든 간에 어떤 걸 하던 그 결과는 뭐냐면 자 네이버를 간다 치자. 예, 네이버 갔죠. 그 다음에 뭐 동양미래대학교 홈페이지를 갔죠. 이렇게 접속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잘 그 인식을 못하지만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네이버.com이라고 돼 있죠. 그냥 이렇게 하면 네이버.com이지만 클릭해 보면 이렇게 HTTPS 뭐해서 복잡하게 나옵니다. 노트패드에다 한번 붙여놓고 볼게요. 이렇게 네이버는 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동양미래대학교 홈페이지를 가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면 이렇게 나오고 또 이 클래스를 가면 또 뭐 이렇게 나오고 뭔가가 계속 이제 바뀐단 말이죠. 여기에 또 뭐 처음에 갔던 구글을 보면
구글은 따로 안 나오네. 네. 구글. 여기는 주소가 안 나오는군요. 보통은 이제 여기 설정에 있죠. 설정에 시작.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홈페이지라는 항목이 어디 있는지 기본 검색에 있나요? 검색 엔진에 이거 검색 엔진 및 이거 여기에서 기본 이거 구글.com 바로 가기 이걸로 돼 있는 것 같으네요. 뭐 이거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웹 브라우저에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주소가 이제 여기에 입력이 된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이걸 주소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클릭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 주소창에다가 이걸 입력한 거고 똑같다 이거지. 컨트롤 C 그래서 보면 컨트롤 B 해서 붙여놓고 가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네. 또 만약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가고 싶으면 이거를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컨트롤 B 붙여놓으면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또는 뭐 바로가기를 해서 저장해서 클릭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 주소를 주소창에다 입력하는 것과 똑같은 액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주소의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배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이트에 접속할 때 그 서비스 뭐 네이버면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할 때 컨텐츠를 주고받기 위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쓸 거냐 하는 대화에 그러니까 즉 컨텐츠를 주고받는 대화죠. 아까 얘기했던 리퀘스트 요청 그 다음에 리플라이 할 때 어떤 대화에 폼이 있다 이거야. 뭐 사람끼리 대화를 주고받으려고 하더라도 어떤 대화의 형식이 존재하죠.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 만나면 뭐 인사부터 해가지고 자기 소개하고 뭐 근황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과 비슷하죠. 또 내가 뭐 어디 가서 뭔가를 요청하려면 저 실례지만 뭐 하고 시작을 한다거나 또는 저 잠깐만요 또는 여기 보세요 뭐 사장님 이모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그죠? 뭔가가 포맷이 있고 뭐 콜라 한 병만 주세요라든가 요구하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대화에 또 포맷이 또 형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정의해 놓은 게 저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고 그 웹상에서 그런 방식 또 어떤 대화의 종류 또 절차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게 HTTP라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결국은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해서 대화의 방식, 대화의 포맷, 절차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을 정의해 놓은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콜로 내가 대화를 할 거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내가 그럼 누구랑 대화를 할 거냐 하는 상대방을 지정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상대방 서버, 즉 이러한 프로토콜로 대화를 주고받을 상대방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실행한 이 브라우저가 내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가 이 www.naver.com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서버랑 대화를 하겠다. 어떤 형식으로? HTTPS 형식으로. 그런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이제 누구랑 통신하게 되냐? 얘랑 통신을 하는 거죠. 근데 www.naver.com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것이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 형식의 주소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통신을 하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네이버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소위 인터넷이죠. 인터넷. 뭐 들어봤죠, 그렇죠? 인터넷이라는 어떤 전송 체계,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서 전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상대방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소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IP 주소라고 하는 주소를 씁니다. IP 주소.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상대방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지정하는데 뭘 써요? 휴대폰 전화번호를 쓰죠. 전화번호 책에는 뭐 010, 뭐 국번 4자리 또 뭐 4자리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010, 1234, 5678 이런 식으로 그잖아요. 그렇게 규정된 어떤 상대방을 지정하는 전화에선 전화번호라고 하지만 일종의 주소죠. 상대방을 어떤 하나의 주소로 치고서 그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상대방의 시스템을 지정하는 주소가 있는데 그게 이제 IP 주소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IP 주소. 그래서 사실은 그 네이버라는 컴퓨터에 대해서 IP 주소로 지정을 해야 돼요. IP 주소. 근데 그 IP 주소는 32비트의 이진수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32비트 이진수 타이핑 하려면 0101, 1011 예, 되게 복잡하죠? 그거 외우기도 쉽지 않죠? 그잖아요? 예? 그걸 이제 10진수로 바꿔도 최대 몇 자리냐 하면 4자리 해서 4, 30, 12자리로 10진수로 써야 돼요. 이진수를 10진수로 변환을 해도 12자리 10진수 외우기 쉽지 않죠? 010, 2356 뭐 어쩌고 제 휴대폰 번호 그것도 외우기 쉽지 않은데 저도 제 번호 어떨 땐 뭐더라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쉽지 않다. 여러분 친구들 전화번호 또는 부모님 전화번호 잘 외워요? 그냥 엄마, 아빠, 누구 이렇게 다 지정해 놓고 쓰죠. 그게 뭐예요? 주소록이죠. 그래서 휴대폰 번호 대신에 주소록의 이름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처럼 IP 주소도 복잡하니까 야 모르겠다 이름으로 하면 그래도 기억이라도 잘 나지. 예를 들면 네이버 같으면 www.naver.com이라고 하자. 그러면 네이버에 앞에 www와 콤만 붙이면 되는구나. 대충 이 정도면 검색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냥 주소창에 www.naver.com이라고 쳐서 네이버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죠? 또 우리 동양미래대학교도 뭐 IP 주소로 숫자 외우기 힘들지만 사실은 www.동양.ac.kr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네. 그걸 굳이 동양미래대학교 타이핑해서 검색해가지고 클릭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을까? 안 쉬운가요? 예, 저는 검색보다는 저렇게 주소를 타이핑해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름이 사실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요 이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대부분 떠오르죠. 요것만. 이 네이버나 동양. 자, 이 네이버는 어떤 이름이냐 하면 요 뒤에 그 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름이지만 이것도 이름의 일부죠. 기관의 성격은 이거는 커머셜, 상업기관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동양은 이건 우리 학교 이름인데 이 뒤에 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아카데미의 약자인 AC라는 문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KR은 뭘까요? 그 한국 도메인입니다. 코리아. 그렇죠. 한국을 나타내는 ISO에서 표준화한 그 두 자리의 국가 코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 중에 아카데미 중에 동양. 외우기 편하죠, 그렇죠? 훨씬 체계적이니까. 그다음에 이 앞에 WW는 뭐냐 하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 그 밑에를 보면 또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있죠. 이것도 똑같이 동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죠. 네. 근데 이거는 E-클래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냐? 이건 이제 E-클래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라는 뜻이에요. 서버라는 뜻. 요거는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서비스해주는 웹 서비스이고, 요거는 우리 학교에서 E-클래스를 제공해주는 서버예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도메인 네임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렇게 체계화된 이름으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도메인 네임 서버의 역할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휴대폰의 전화번호는 주소록에 이미 뭐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안에 그 이름에 대한 전화번호가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저 www.동양.ac.kr이나 www.naver.com이나 이런 것에 대한 IP 주소는 과연 어디에 저장이 돼 있을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을까? 여러분들 뭐 태블릿에 저장이 돼 있을까?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을까? 아니다 이거지. 이런 건 누구나 자주 사용하는 번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모아놓은 서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네임 서버야. 그래서 그 네임 서버에 가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고 그 IP 주소로 접속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대략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실제로 네임 서버에서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이제부터는 실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작업 표시줄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요 밑에 보면 이 터미널 이 아이콘이 있죠. 터미널 앱. 요거 거기 있나요? 터미널 아이콘. 예, 이런 거. 터미널 앱을 실행했나요? 예, 혹시 이게 문제가 있는 학생 없어요? 다 실행됐어요? 네, 됐습니까? 이 터미널 앱이 이제 윈도우즈에서 명령어를 실행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창이죠. 물론 이제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터미널 창을 띄워서 터미널에 명령어를 입력해서 뭔가 실행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는 과연 이름을 입력했을 때 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어떻게 알아오느냐 하는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서버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명령이 ipconfig라는 명령인데요. ipconfig 한번 입력해 보시죠. 여기서 안 나올 수 있어요. 한 칸 띄고 /all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행하셨나요? 네. 자, 실행을 하면 이제 이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IP라는 프로토콜 관련 이 IP는 앞에서 했었던 그 7계층 중에 이거 다 없어졌구나. IP는 3계층에 해당하는 그 기능인데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설정들을 모두 보여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 컴퓨터의 IP와 관련돼서 IP 통신을 하는데, 즉 인터넷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전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댑터 중에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있나요? 찾았어요? 여기 보면 뭐 이더넷 어댑터 또는 무선랜 어댑터 뭐 등등 다양한 어댑터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네. 이게 뭐냐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즉 누군가 상대방 컴퓨터와 이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그
그런 것들을 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댑터라는 거죠. 이더넷 그 중에 이더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는 어댑터요. 이 무선 랜 어댑터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는 어댑터죠. 어쨌든 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하나하나에도 다 아까 전화번호처럼 이렇게 숫자로 된 IP 주소가 여러분들마다 다 고유의 주소가 있어요. 대부분 아마도 223.194.165. 뭐 몇 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DNS 서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찾았나요? 네. 뭐라고 돼 있나요? DNS 서버의 주소는? 168.116.63.1로 되어 있습니다. 예, 63.1하고 63.15 돼 있죠? 예. 네. 요게 바로 여러분들 휴대폰의 전화번호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요 서버가. 우리가 그러한 서버를 한번 구축을 해볼 건데, 예. 뭐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